예, 안녕하세요. 김농사TV의 노동백과 시선 27번째 휴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직과는 다른 개념이죠. 휴직은 노동자의 사정에 의해서 보통 이루어진다면 휴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한번 케이스 설명해 주시고 진행해 보죠. 네, 예전에는 이렇게 흔하지가 않은데 요즘은 너무 일상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장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매출이 할 때고 휴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고, 일을 하고 있었던 근로자한테 갑작스럽게 휴업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때 이제 근로자들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민법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그러니까 사용자가 일방의 채무, 그러니까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채권자, 그러니까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그때 근로자는 상대방의 이행, 즉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사용자한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자기의 채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거꾸로 해석하면은 사용자한테 고의 과실이 없으면은 근로자도 반대급부인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한테 고의 과실로 근로자가 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 전체를 청구할 수 있지만, 고의 과실이 없으면은 민법에 따라서는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서 임금 청구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근로기준법은 휴업수당이라는 조항을 마련해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 제공할 수 없을 때는 휴업수당이라고 해서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귀책 사유라는 거는 민법상 고의 과실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소위 세력 범위라고 해서요. 이제 고의 과실까지는 아니지만은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는 자신의 세력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근로자가 근로 제공할 수 없을 때,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문제되는 매출 하락, 이런 경우에도 사용자의 세력 범위로 봐서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금 전체는 아니지만은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 명령이 나가면은 그 부당성 역시 똑같이 다툽니다. 실무에서는 마찬가지로 불이익이 존재하느냐도 보지만 휴업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느냐도 굉장히 좀 눈여겨봐요. 그 다음에 생활성 불이익의 임금이 30% 삭감돼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인가, 이런 문제도 살펴봅니다. 좀 세력 범위라 그러면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매출 하락도 포함되지만 전기가 나갔다거나 과태료 영업 정지를 받았다거나 원자재가 안 들어왔다거나 이런 거 전부 다 세력의 범위로 보고 휴업을 명령하게끔 합니다. 근데 이 휴업이 임금 면탈 행위로 보이진 않을까, 이거 봐야 돼요. 휴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휴업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임금을 계속 깎이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휴업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휴업 수당을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사용자로서는. 네, 우리가 휴업 명령을 받았을 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 사용자가 그냥 휴업 명령을 한다고 해서 그 휴업 명령이 항상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나는 일을 하고 100%를 받아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70%만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 휴업 명령에 대해서 정당성을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원래 근로자는 10명인데 매출 하락을 이유로 나한테만 휴업 명령을 했다. 이게 정당하냐 아니냐, 휴업 명령 정당성 따져볼 수 있고, 부당하다고 하는데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따져봤을 때 휴업 명령 자체가 부당한 경우, 아무런 휴업 사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목적으로 나한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휴업했다면은 이 휴업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민법상 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거고, 나는 임금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자 이제 세력 범위 내에서 이제 본인 책임자는 사유로 근로를 시킬 수 없는 사정,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때 휴업 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원칙은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고, 만약에 평균 임금의 70%가 통사임금보다 많다, 그런 경우에는 통사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어떤 경우에는 이게 취업급여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많이 어려우니까 그냥 좀 봐줘, 이렇게는 안 되고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어야지 휴업급여가 이제 법이 정한 원칙보다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어요. 실제로 휴업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감액받는 케이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휴직 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정리해고로 회피하는 방법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휴업 명령 또 휴업 단계에 들어갔을 때 물론 뭐 노동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우리 회사 경영상의 어렵냐를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휴업이라는 게 어떤 불순한 의도에서 사용되는 케이스도 왕왕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고 나 휴업 명령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상황에서 충분히 얘기하실 필요도 있고 예컨대 나 휴업 시켜놓고 내 자리에 누구 채용해서 쓰고 있다 그게 휴업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뭐 이거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의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회사에서 참 전략적으로 많이 쓰는 이 무기 중 하나예요. 휴업도 휴직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 김노무사의 노동백과에서는 인사명령 휴업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우리 네이버 카페 주소 나가는 거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까지 좀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우리가 다양한 지식 뭐 A부터 Z까지 다 설명해 드린다는 생각으로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